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느껴보셨을 주제, 나는 왜 아무것도 하기 싫을까? 라는 질문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요즘 들어 무기력을 자주 느낍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계획해둔 것들도 있는데 도저히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날 만큼 힘든 순간도 있었고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을까 자책하는 마음도 들었죠. 그런데 이런 경험이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같은 마음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배종빈 선생님이 쓰신 나는 왜 아무것도 하기 싫을까? 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무기력의 본질과 회복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노력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기력이 어떤 현상인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뇌과학과 임상 경험을 통해 따뜻하게 풀어낸 책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건 게으름이 아니다. 뇌와 몸이 보내는 멈춤 신호다. 우리는 흔히 무기력을 의지 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차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쌓이거나 불안이 오래 지속되거나 완벽주의 때문에 자신을 몰아붙일 때 뇌는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력은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생존을 위한 본능적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 과학적인 이야기를 덧붙이면 뇌에는 보상회로가 있습니다.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동기부여와 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기쁨을 주는 활동이 줄어들면 도파민이 떨어집니다. 그럼 뇌는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 하고 그게 바로 무기력이라는 신호로 나타납니다. 즉, 우리 몸이 고장난 게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겁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시험이 다가오면 하루에 10시간은 공부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처음엔 열심히 하려 하지만 어느 순간 책상 앞에만 앉으면 머리가 하얘지고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나는 의지가 부족해라고 자책하기 쉽지만 사실 뇌가 과부하를 막기 위해 스스로 멈춘 것일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과도한 업무, 끝없는 회의, 그리고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피로,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붙잡게 됩니다. 이 역시 게으름이 아니라 뇌가 우리 몸을 지키려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또 주부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 돌봄과 가사, 가족의 건강까지 챙기다 보면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기력이 쌓이고 나는 왜 아무것도 하기 싫을까? 라는 자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뇌와 몸이 보내는 잠시 멈추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력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집니다. 바로 중독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손에 잡히는 게 스마트폰이고 영상이고 게임이죠. 처음엔 잠깐 쉰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어느새 몇 시간이 지나 있고 결국 더 피곤해집니다. 책에서는 이것을 무기력과 중독의 악순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잠깐의 회피가 현실을 더 힘들게 만들고 다시 무기력을 불러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영상 하나만 보자 했는데 새벽이 되고 게임 한 판만 하자 했는데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경우 말이죠. 이 순간만큼은 기분이 좋아지지만 끝나고 나면 죄책감과 피로만 남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기력과 중독이 서로를 강화하는 이유입니다. 책에서도 언급하듯이 무기력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빈혈, 비타민 D, 결핍, 수면 무호흡증 같은 신체 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는 여성에게 흔한데 피로감, 체중 증가, 추위 민감성과 함께 극심한 무기력을 유발합니다. 또 빈혈이 있으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울감과 에너지 저하가 쉽게 찾아옵니다. 무기력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자는 작은 움직임에서 답을 찾습니다. 저는 이를 2분 룰이라고 부릅니다. 학생들에게도 자주 권하는 방법인데요. 어떤 일이든 2분 안에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는 겁니다. 운동하기 싫다면 운동복만 입어보기,
공부하기 싫다면 책상에 앉아 교재만 펴보기. 청소하기 싫다면 책상 위만 정리하기. 산책하기 싫다면 현관문만 열어보기. 놀랍게도 이런 작은 시작이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운동복을 입으니 이왕 입은 김에 스트레칭이라도 하자가 되고, 책상에 앉으니 한 페이지만 읽어보자가 됩니다. 이렇게 작은 움직임이 무기력을 깨트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생활 리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햇빛을 쬐는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단순한 습관이 무기력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뇌 속의 세로토닌이 활성화되어 기분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무기력, 식욕부진이나 과식, 불면증이나 과다수면, 집중력 저하로 인한 업무 학업지장, 희망 없음, 무가치감, 죽음에 대한 생각, 이런 경우는 주요 우울장애 증상일 수 있으며 적절한 치료로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도 신체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 무기력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개인의 실패나 나약함으로 보지 않고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배종빈 선생님의 나는 왜 아무것도 하기 싫을까는 이런 무기력을 따뜻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해주는 좋은 안내서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무기력과 싸우고 계신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충분히 노력하고 있고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변에 손을 잡으세요.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과 배움을 위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